며느리와 눈만 마주쳐도 불편하고 한마디만 해도 싸움이 되고 집에 있는데도 외로우신가요? 혹시 내가 나쁜 시어머니인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부 갈등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말년을 불행하게 보내고 계세요.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이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전문가들의 솔루션과 실제로 관계를 회복한 분들의 사례를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의 불편한 관계를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0분 동안 고부 갈등이 왜 생기는지, 내가 모르는 사이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고부 갈등이 생기는지 이해해야 해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세대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세대와 며느리 세대는 자라온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시어머니 세대는 시집가면 시댁 식구가 되는 거라고 배웠어요. 시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여겼죠. 명절에는 며느리가 당연히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다르게 자랐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 집안끼리 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남편과 평등한 관계를 원하고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하고 자기 인생을 우선시해요. 명절도 친정과 시댁을 공평하게 가거나 각자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이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버릇없고 예의가 없다고 느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간섭하고 구시대적이라고 느껴요. 두 번째 원인은 역할 기대의 차이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을 잘 챙기고 시부모를 잘 모시길 기대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며느리는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하고 자기 발전도 하고 싶어 해요. 시댁 일까지 떠맡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대 차이가 불만으로 쌓여요. 세 번째 원인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예요. 시어머니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아들한테 말하거나 돌려서 힌트를 주거나 표정으로 불만을 나타내요. 하지만 며느리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익숙해요. 힌트를 못 알아채거나 알아채도 모른 척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부러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속마음을 안 말한다고 답답해해요. 네 번째 원인은 아들을 둘러싼 경쟁 심리예요.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키우고 돌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나타나서 아들을 데려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들이 자기보다 며느리 편을 들면 배신감마저 느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이 엄마한테 의존적이고 엄마 말만 듣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남편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외로워지고요. 아들은 중간에서 눈치 보느라 힘들고요. 다섯 번째 원인은 생활 방식의 차이예요. 청소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아이 키우는 방법, 돈 쓰는 방법이 모두 다르죠. 시어머니는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도 자기 방식을 지키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매일 집을 쓸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많이 해서 남겨야 푸짐하다고 여기는데 며느리는 필요한 만큼만 해서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여섯 번째 원인은 손주 양육 문제예요.
시어머니는 경험이 많으니 자기가 손주를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걱정돼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게 되죠. 하지만 며느리는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어 해요. 요즘 육아법은 예전과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면 내 육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이런 원인들을 이해하면 상대를 좀 더 너그럽게 볼 수 있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나쁘게 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게 자란 거구나. 내 방식만 옳은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이제 시어머니들이 모르는 사이 저지르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고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좋아져요. 첫 번째 실수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하면, 친정딸이랑 비교하면, 자기 젊었을 때랑 비교하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다른 집은 며느리가 이렇게 하더라. 내가 너 나이 때는 저렇게 했는데 하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비교당하는 게 정말 속상해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의욕이 꺾여요. 비교는 백해무익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아들 편에서 며느리를 탓하는 거예요. 아들 부부가 싸우면 자동으로 아들 편이 되죠. 아들 말만 듣고 며느리를 나무라거나 아들 앞에서 며느리 험담을 하면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져요. 부부 싸움은 부부가 풀어야 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까지 적이 된 것 같아서 더 외로워져요. 아들이 엄마한테 며느리 험담을 하면 그건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게 맞아요. 세 번째 실수는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집이니까 내 집처럼 편하게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열쇠를 갖고 있다가 며느리 없을 때 가서 청소하거나 음식을 해놓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 집은 자기만의 공간이에요. 허락 없이 들어오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좋은 의도로 한 거라도 며느리는 감시당하는 것 같고 불편해요. 네 번째 실수는 며느리 육아에 간섭하는 거예요. 아기가 우니까 분유를 먹이라, 너무 싸늘하게 입혔다, 이유식이 너무 늦다, 아기를 너무 안아준다, 이런 말들을 하시죠.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지만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들려요. 육아는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며느리도 처음이라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지적하면 내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육아법은 시대마다 달라서 예전 방식이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 실수는 손주만 챙기고 며느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손주는 예뻐서 안아주고 선물 사주면서 며느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며느리가 힘든지 아픈지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관심 없는 게 느껴지면 서운해요. 손주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며느리를 먼저 챙겨야 손주도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실수는 아들한테 며느리 험담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안 한다. 애를 제대로 안 돌본다. 돈을 너무 쓴다. 이런 얘기를 아들한테 하면 아들은 중간에서 괴로워져요.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관계는 더 악화되고요. 일곱 번째 실수는 명절이나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명절에 며느리가 와서 일하는 게 당연하고 시부모 생신에 며느리가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하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시간 내서 오고 힘들게 일하는 건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 섭섭해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점점 발걸음이 멀어져요. 만약 주변에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소갈이하지 말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많은 가족 관계 조언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결책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딸은 아니에요.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대신 내 아들이 선택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존중하고 배려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해져요.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내가 바라는 며느리상을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두 번째 해결책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너무 자주 보면 부딪힐 일이 많아져요. 따로 살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연락하세요. 매일 전화하거나 자주 집에 가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해요. 같이 산다면 더욱 거리가 필요해요. 며느리 부부만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세요. 방문은 꼭 노크하고 둘이 대화하고 있으면 끼어들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해결책은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며느리 집에 가려면 미리 연락해서 괜찮은지 물어보세요. 손주를 보고 싶어도 갑자기 가지 말고 언제 가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손주한테 뭘 사주고 싶어도 며느리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허락을 구하면 며느리는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자기 의견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처음엔 귀찮아도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네 번째 해결책은 칭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뭘 해주면 고맙다고 말하세요. 밥을 해줬으면 맛있다고, 청소를 했으면 깨끗하다고, 아이를 돌봤으면 고생했다고 말해주세요. 며느리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세요. 요리를 잘한다, 아이를 잘 돌본다, 일을 열심히 한다, 뭐든 좋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인정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져요. 다섯 번째 해결책은 조언을 줄이는 거예요. 며느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조언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참으세요. 며느리는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여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며느리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실수도 며느리의 배움이에요. 꼭 말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내 생각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식으로 말하면 덜 부담스러워요. 여섯 번째 해결책은 며느리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손주만 보지 말고 며느리한테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오늘 힘든 일 없었니? 아프진 않니? 요즘 무슨 고민 있니? 물어보세요. 며느리 생일도 챙기고 힘들어 보이면 맛있는 거 사주고 아플 때 챙겨주세요. 며느리가 나를 좋아해야 손주도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며느리 마음을 얻는 게 우선이에요. 일곱 번째 해결책은 아들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의존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경쟁 상대로 봐요. 아들한테 집안일은 며느리랑 상의하라고, 부부 문제는 둘이 해결하라고 말하세요. 아들이 엄마한테 며느리 험담하면 며느리 편을 들어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아들도 반성하고 며느리도 고마워해요. 여덟 번째 해결책은 며느리의 친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간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친정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명절도 친정과 시댁을 공평하게 가자고 며느리가 제안하면 받아들이세요. 며느리한테 친정은 시댁만큼 중요해요. 며느리의 친정을 인정해주면 며느리도 시댁을 더 편하게 생각해요. 아홉 번째 해결책은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쌓아두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나의 메시지를 사용하면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화났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속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명절에 안 오면 서운해가 아니라 명절에 함께 못 보니까 엄마가 좀 외로웠어. 이렇게 말하면 공격적이지 않아요. 며느리도 방어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해요. 10번째 해결책은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내 방식대로 안 해도 괜찮아요. 청소를 덜 해도 음식을 간단하게 해도 그게 며느리 방식이에요.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육아법은 예전과 달라요. 분유 대신 모유를 오래 먹이고 이유식 시기도 다르고 아기를 많이 안아주는 게 좋다고 해요. 며느리가 책이나 인터넷으로 공부한 방법이 있으면 인정해 주세요. 11번째 해결책은 경제적 도움을 현명하게 주는 거예요. 돈으로 도와주고 싶으면 아들한테 주지 말고 며느리한테 직접 주세요. 그리고 조건 없이 주세요. 이걸로 뭐 사라, 이건 손주한테 쓰라,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며느리가 고맙다고 하면 괜찮다고 힘들 텐데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말하세요. 돈을 주면서도 며느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12번째 해결책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거나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했으면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미안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이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켜요. 나이 많다고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어른이 먼저 사과하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어요. 우리 엄마가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사과하니까 감동받는 며느리들이 많아요. 13번째 해결책은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물어보세요. 명절에 올래? 말래? 우리 집에서 먹을래? 너희 집에서 먹을래? 이렇게 물으면 며느리가 강요받는 느낌이 덜해요. 선택권을 주면 며느리는 자기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니까 불만도 덜 생겨요.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14번째 해결책은 며느리의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힘들 텐데 대단하다고 말해주세요. 집에서 육아만 해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주세요. 며느리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하는 며느리한테 퇴근하고 집안일까지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남편인 아들이 분담해야죠. 15번째 해결책은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쌓인 갈등은 풀리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내가 노력해도 며느리가 바로 안 바뀔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돼요. 6개월, 1년 후를 생각하고 인내하세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끼면 마음이 풀려요. 이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70세 김모 씨는 며느리와 10년 동안 거의 원수처럼 지냈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안 한다고 불평하고 손주 키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간섭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였대요. 그런데 김모 씨가 상담을 받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먼저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며느리 방식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죠. 처음엔 며느리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김모 씨가 정말 달라졌어요. 손주 일에 간섭 안 하고 며느리가 하는 대로 두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며느리 생일에는 선물도 챙기고요. 6개월쯤 지나니까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진심을 느낀 거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손주도 편하게 맡기고 여행도 함께 다니는 사이가 됐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65세 박모 씨는 며느리가 친정에만 자주 간다고 서운해했어요.
명절도 친정에 먼저 가고 친정 부모는 자주 만나면서 시부모는 안 만난다고 속상해 하셨죠. 그런데 상담사가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시댁 오면 눈치 보이고 불편하니까 친정이 편한 거라고요. 시댁을 편하게 만들어주면 며느리도 자주 오고 싶어질 거라고요. 박모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오면 편하게 쉬라고 하고 집안일 시키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친정 얘기도 관심 있게 들어줬어요. 명절도 친정 먼저 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댁을 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친정만큼 시댁에도 자주 와요. 명절도 친정과 시댁을 공평하게 가고요. 박모 씨는 며느리를 존중했더니 며느리도 자기를 존중해 준다고 하세요.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시어머니가 먼저 변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바뀌니까 며느리도 따라서 바뀐 거예요.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에요.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도 변해요. 그럼 며느리와 관계를 개선하는 4주 실천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는 관찰 주간이에요. 내가 며느리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세요. 비교하거나 간섭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진 않는지 체크해 보세요. 일기를 쓰면 좋아요. 오늘 며느리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적어 보세요. 며느리 입장에서 내 행동이 어떻게 느껴질지 상상해 보세요. 2주차는 변화 시작 주간이에요. 이번 주부터 며느리한테 하루에 한 번씩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 예쁘다, 뭐든 좋아요. 며느리 장점을 하나씩 찾아서 칭찬하세요. 간섭하고 싶은 말이 나오려고 하면 꾹 참으세요. 입에서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며느리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기분만 상하게 할까 판단하세요. 3주차는 사과와 대화 주간이에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기 내서 사과하세요. 그때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며느리와 진지하게 대화할 시간을 가지세요. 둘이 조용한 카페에서 차라도 마시면서 속마음을 나눠보세요. 내가 어떤 점에서 불편했는지, 며느리는 어떤 점에서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4주차는 새로운 관계 만들기 주간이에요. 며느리와 함께 뭔가를 해보세요. 같이 요리를 한다든지, 쇼핑을 간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손주 없이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보세요. 며느리 관심사를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세요.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취미가 있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아가세요. 며느리를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4주를 마치면 관계가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어도 계속하세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 거예요.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며칠 잘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며느리는 실망해요.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며느리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고부 갈등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관계를 회복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며느리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며느리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아들이 선택한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손주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 아닌가요? 며느리도 처음엔 시댁이 낯설고 불편해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어요.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먼저 편하게 해주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어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중요해져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족이에요. 외롭지 않으려면, 손주를 보려면, 행복한 말년을 보내려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야 해요. 며느리와 싸우면 아들도 힘들고 손주도 불편하고 나도 괴로워요. 며느리와 잘 지내면 모두가 행복해져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비교하지 않기, 간섭하지 않기, 허락 구하기, 칭찬하기, 감사하기, 며느리 먼저 챙기기, 사과하기, 존중하기. 어렵지 않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점만 해도 충분해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노력을 보면 감동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부 갈등은 해결할 수 있어요. 며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면 돼요. 며느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며느리 편이 되어주면 돼요. 나이 들어 외롭지 않으려면, 손주를 보려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려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야 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며느리한테 먼저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 없니? 이 작은 관심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에요. 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고부 갈등 없는 평화로운 말년 여러분도 누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족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